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8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간밤에 미 증시는 이제 뭐 제조업 지표 부진, 뭐 그리고 발표가 남은 여러 지표들, 어제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에 대한 경계감에 눌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 시즌에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아니어도 최고의 테마는 실적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미장의 연속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입니다. 아직은 경계해야 할 것들, 넘어야 할 산들이 몇 개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오늘 한국장처럼 미장도 조금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한국장으로 넘어와서 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 코스닥을 약간 이끌었다 라고 하면은,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돌아와서 저처럼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런 하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중에 HTS를 보시면서 튀어오르는 테마를, 순환하는 테마를 빠르게 잡지 못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조금 더 초조하게 만드는 시장이 지금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을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오늘의 종가, 지금 요 자리를 완벽하게 그냥 한 번에 뛰어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도 영상에서 계속 이번 주에 얘가 이렇게 꺾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뭐 거의 1000 한번 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다행히 주요 자리에서 싸움을 하다가 한 번의 방향을 틀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오늘 오전장 같은 타이밍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5일선 위에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어떤 비벼주는 모습, 그게 오늘 오전장에 나와줬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5일선 올라타는 순간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끝까지 완전히 마감하는 걸 보고, 이게 또 무작정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겠죠. 잠깐 또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 가고 이럴 텐데, 그 살짝 빠지는 그 순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포지션으로 종목들을 담아보는 요런 베팅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요 캔들을 힌트로 보고 오늘 오전장 5일선 위에 비빌 때 약간 과감하게 움직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일이 없다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만든 여기 저점을 쉽사리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든 이렇게만 가고는 종목 가는 시장 없으니까, 가고 줄고 뭐 횡보를 하든 이렇게 우상향을 하든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다, 요 정도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순서와 어떤 그 재료의 중요성은 무관하고, 제가 가져온 뉴스들은 이미 시장에서 시세가 반영된 것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 보이는 뉴스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영상 마지막에서 정리하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게 오후에 나온 뉴스예요. 단독으로 미국 셔먼 국방부 부장관이
방한을 해서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인도적 지원 공감대를 형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북주의 흐름은 한국,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자, 뭐 이야기를 할 때다. 이런 것보다 조비, 최근 제일 강했던 조비나 뭐 아난티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까요? 뭐랄까, 한미의 이야기보다 김여정, 김정은이 엄한 소리를 하지 않고 중간만 가는 이야기를 해도 시장은 그걸 되게 좋게 받아들이면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뉴스 오늘 요거 인도적 지원 얘기를 보면은 어디 있더라? 내용 있었는데 의료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 이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식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약품과 같은 그런 것들 아까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조화제약이 오늘 강하게 또 움직였어요. 조화제약이. 그러면은 조화제약 제외하고 뭐 아난티가 됐든 뭐 일신 석재가 됐든 요런 경협주들 그리고 식량주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애매한. 왜냐면은 얘도 이제 5일선 만약 요거를 깨면은 밑에 이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이만큼의 이격이 있어서 거의 한 중간까지는 쉽게 한 번에 3만 원은 쉽게 깰 수도 있는 자리이고 일단 5일선, 3일선도 완전히 꺾였고 이게 만약 내일 갭으로 떠서 약간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튀어주지 않는 이상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여기를 넘어가긴 힘들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호재성 뉴스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로 이제 현기 친환경차 판매 400% 급증, 판매 신기록이다. 자, 뭐 기아, 뭐 뉴카니발, 현대, 제네시스 다 최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EV6나 아이오닉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판매가 될 텐데 어쨌든 친환경 차니까 이 현기, 뭐 현대 일단 한번 완성차들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음, 뭐 어제 오늘 장이 살아나면서 일단 얘네들도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뒤로 따라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 위에 위평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한 번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5일선 한 번 더 밟아준 다음에는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현기와 엮여 있는 중소형주들을 봐야겠죠. 중소형주들에 뭐가 있을까? 아까 차트를 돌려보니까 화신이나 화신 전공 같은 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화신하고 화신 전공 중엔 이 화신 전공이 요 자리를 노려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뉴인텍 같은 거, 뭐 원전이랑 한번 여기서 엮여서 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원전 이전에 아이오닉 뭐야? 아이오닉 컨덴서 독점 납품, 현기 전기차, 수소차 공급 요런 재료를 갖고 있고 또 뉴인텍이 그 수소차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덕양산업? 덕양산업도 괜찮고 이런 거 말고 덕양산업이나 뭐 뉴인텍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네요. 아니야 얘네도 일단 5일선 탈환 느낌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위에 이평도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덕양이나 뉴인텍 요 정도 하신 전공 요런 애들을 살짝 추적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다음에 뭐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가 항상 이슈가 되고
또 나아가서 패배터리가 항상 이슈가 되죠. 저는 이 종목들이 패배터리 하면은 영아테크랑 뭐 있었죠 또 파워로직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요 자리 파워로직스 요 자리 중요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요거 깨지면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으나 지금 어쨌든 장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빠졌고 240선 장기 입형 위에서 하락을 멈춰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 일단 영아테크의 차트가 더 좋죠. 얘가 만약 비비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갑자기 그래도 지금 요런 갭 자리까지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파워로직스로 보면은 여기를 하단으로 보고 여기 지지로 봤던 이 9,000원을 저항으로 봐서 요 9,000원이나 20선을 저항으로 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는지를 봐야겠죠.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서전기전 요거 시외에도 아까 막 한 4% 5% 반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 오늘 최재형이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언급하면서 정책주가 움찔했어요. 뭐 우리기술이라든가 뭐 서전기전, 뭐 안전산업 다 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만 봐도 추세가 가장 좋았던 요 서전기전이 대장 자리를 치고 나가면서 지금 뭐 완전 내일 이게 과연 내일 고가를 넘어갈 수 있으려나? 어쨌든 저도 오늘 이 서전기전을 중간에 들어가서 짧게 챙기긴 했는데 너무 발매도를 해서 아쉽긴 합니다. 무튼 요 종목을 보자 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인맥보다는 이 그들의 입에서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야 하는 시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원전이 있을 수 있고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뭐 이런 거 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뭐 우선순위를 새기기는 애매모호하고 어떤 게 먼저 자리를 잡는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출 1천억 돌파 오딘 매출 1천억 돌파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은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게임주들이 이제 주르륵 주저앉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그 충격에 의한 반등 정도 뭐 이런 거 롱투는 좀 약하고 뭐 이런 거 충격에 의한 반등 정도는 살짝 나와줬는데 과연 이게 계속 다시 이어갈까 라는 거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출시 19일 만에 매출 1천억을 찍은 오딘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조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분기의 매출액이 1,300억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딘 출시하고 19일 만에 매출이 1,000억인 거면 주목할 만하죠. 근데 얘가 여기서 바로 튀어줄기에는 너무 희박하고 얘가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죠. 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이 주요 자리를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 81,000원 자리를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5일선 위로 살짝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뉴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는 왜냐면은 오늘 뉴스를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다 메타버스 관련 뉴스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 관련들이 이미 다 시세가 나와서 일단 관심 섹터랑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SMCNC 뭐 이 SM 형제들 그 지분 인수에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이 SM 형제들이 진짜 연이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시를 내고 여기서 어디였지? 요즘 어디에서 공시 내고 갑자기 시외 빼버려갖고 그때 딱 털렸는데 어쨌든 요 종목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메타버스가 제일 강했죠. 코세스, 엔텔스랑 얘네 둘이 아마 어제 시외에 좀 강했다가 엔텔스는 저 20선을 넘지 못하고 시작했고 코세스가 일찍이 상을 잠가버리면서 이제 메타버스 섹터에 다시 불을 지폈죠. 자, 제가 오늘이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7월 29일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죠. 7월 29일 5시 58분에 메타버스 관련주 다시 정리한다. 시즌2를 기대하며 요 글을 보신 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도 오늘 엔텔스에서 조금 챙기긴 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은 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근데 이제 와서 눌림목을 본다는 사실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자 영역 또는 약간 선수들의 영역이다. 왜냐면 이게 내리던 종목이 바닥을 기다가 뭐 살짝 올라와서 뭐 눌림목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던 애들이 갑자기 팍 튀었으니까 요건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가는 놈만 아마 가고 나머지는 또 다시 아래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걸 봐야겠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일단 아까 그 말씀드린 정책주는 저는 이제 거의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정책주. 뭐 이런 저출산, 뭐 캐리소프트, 뭐 대주주 매도 이후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첫 싸움이 저는 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한 19,000원, 2만원 부근 아마 요 캔들 보고 나서 요 자리에서 처음 한번 싸워볼 만하다. 요 자리에서 근데 생각보다 힘없이 빠졌고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 이제 오늘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120선까지 모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죠. 중요 자리를 계속 이탈하다가 120선 아마 지금 굳이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캐리소프트가 지금.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를 밟고 오늘의 K사인처럼 간다 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가 모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아가방, 제로투 다 똑같습니다. 제로투 사실 추세는 제로투가 제일 안 좋은데 크게 봤을 땐 자리가 되게 좋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실적, 올해의 실적, 호실적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로 하면은 뭐 이제 윌비스, 위즈코프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리이고 CCTV 코맥스랑 코콤이 있는데 코맥스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요런 자리가 이제 바닥이 되겠지만 6천 뭐야 8,000원이네 8,000원 8,000원 이탈하면 제외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해 볼 만한 것 같고 주택 뭐 NX가 대장이죠. 그리고 원전은 이제 오늘 갔고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잡는 종목들이 많고 왜냐면 이제 시장이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싹 다 대다수의 종목을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강한 반등은 좀 다른 테마들에서 많이 나와줬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런 종목들 살짝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주목받는 그 순간에 털고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섹터는 이제 좀 진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고, 굳이 거기서 뭔가를 본다면 이 음압이랑 뭐 알서포트도 아니에요. ECS랑 콤텍? 콤텍이 지금 요 자리를 너무 노골적으로 지켜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 유증 한 개에 8월 5일 내일 신규 상장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ECS 제가 어제 블로그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린 ECS가 왠지 눈에 밟힌다. 어쨌든 요런 거. 근데 음압도 그냥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택, 이 ECS나 알서포트, 콤텍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화상회담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 보자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 가석방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반도체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왔죠. 제가 이걸 주말에 언급했는데 뭐 시그네틱스도 올라왔고 AD칩스도 올라왔고 뭐 텔레칩스, 에이테크, 아남, 다물 얘 뭐야 이 종목은 주말에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얘는 지금보다는 60선 위 여기에 올라왔을 때 보자 했는데 뭐 알아서 잘 갔습니다. 딱 장기 입현까지 체크한 거 그대로 왔네요. 그대로. 어쨌든 지금보다는 약간 목요일 금요일 중에 눌림목을 주면은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재용 가석방을 앞두고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을 때 시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정리하는 시나리오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삼성전자가 디지털 화폐를 오늘 언급했죠. 오늘 본 기준으로 눌림목을 잡아볼 만하다 생각되고 뭐 이제 9월 수소 출범을 앞두고 자리 잡는 종목들 몇 개 보입니다. 이 수소 쪽에서도 저 이제 뭐 동양 피스톤 얘는 아예 밑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는 5일선 위로 올라와 준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인텍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듀산 퓨얼셀 요런 거 수소 테마가 움직일 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연료전지 관련주라고 전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5일선 위로 올라타려고 용 쓰고 있습니다. 타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말고 종목 몇 개 눈에 보이는 종목을 이야기한다면 코퍼스 코리아 저는 요게 지금 중요한 자리를 온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사실 아이고 요날 저점을 저는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아쉬워하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이렇게 아래로 꽂길래 잡을까 말까 하다 일단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양봉이 나와줬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 얘네가 뭐지? 그 뭐죠? 그녀는 예뻤다였나? 이게 옛날에 박서준이 나온 드라마인데 일본에서 지금 상영 중이에요. 이거를 리메이크해서. 근데 요게 조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근데 이 코퍼스 코리아가 저 일본 요거 드라마 이 그녀는 예뻤다의 IP를 저작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요런 거 한번 실적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보자. 작년에 54억인데 1분기 18억. 자본금 늘어나고 있고 부채 유보율 문제 없고
그러면은 아마 요게 지금 만약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 공개된다면 한번 튈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요 아래 요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셀, 뭐 UAM 관련주죠. 그 도심 항공 뭐 이런 거, 요 날이 기준봉인데, 이렇게 지금 박스라고 했을 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고점에서 맞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완전 뭐 그 역배열 구간이기는 하지만, 요거 한번 이제 슬슬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태경 BK, 태경 BK도 그 탄소 중립으로 움직였죠. 최근에 얘가 여기서 과연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 받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는지 한번 지켜보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한 7,000원까지의 반등, 한번 윗꼬리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아마 요땐가 요 종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니까 지금 말고 비비면서 21선 위로 올라오는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 딱 요런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 잡고 요런 슈팅 7만원 앞에까지 한 69,000원 7만원까지 튀어주는 슈팅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종목 요 정도까지 오늘은 일단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장투였나 뭐 길게 볼 만한 종목 그 대북주 중에서 뭐 현대로템이랑 막 몇 가지 종목을 나열하시고 어떤 게 괜찮냐고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일단 어떤 특정 종목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추천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게 엄연히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장투, 길게 볼 만한 종목을 고르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정말 한 종목을 부동산처럼 몇 년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인드라면 살만한 종목 엄청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타 스윙 요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장투라면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장투가 이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고생도 엄청 하고, 한국장에서는 왜 쉽지 않냐면 막 오너리스크 횡령하고 막 CB, BW 막 때리고 유증 때리고 막 폭탄이 천재예요. 그래갖고 진짜 어지간한 종목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어떤 그 해안 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단타 스윙이 어려워서 차선으로 장투를 고민한 게 아니라 진짜 길게 엉덩이 무겁게 보시는 분이시라면은,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장투가 불가능해요. 저는 시장이 이제 시장 어떻게 뭐야 시장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왜냐면은 진짜 뭐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그냥 박스 하다가도 갑자기 퍽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퍽 떨어지고. 물론 요런 자리에서 계속 집어넣을 현금을 항시 갖고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러질 못하니까 우량주여도 계속 들고 있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회전율을 중요시하게 됐고,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새는데, 어쨌든 장투는 뭐 환경 컨센서스 이런 데서 이제 매일매일 다양한 리포트를 읽으시면서 업황을 잘 캐치하신다는 전제 하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게 장투라고 봅니다. 남들 다 포기할 때 계속 잡고 있는 거. 제가 영상에서 이런 종목 얘기했, 여기 계속 말씀드렸었죠. 요런 하단에서, 요런 밑에 부분에서. 요 부분도 아니에요. 이 부분도 아니야. 막 이런 데랑 이런 데서 얘기했어. 근데 이런 데서 사실 손이 안 나가죠, 잘. 이런 데서. 왜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갑자기 여기 깨면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렇게 가네? 하는데 또 다시 내려오면은 이런 캔들 보면은 아,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갈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실적이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뭐야, 살균 이런 걸로 갔는데, 살균은 이때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때도 옛날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가는 거는 결국엔 실적 이런 게 주목을 받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최고의 테마는 실적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일정 시드를 장투용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장투용 계좌를 하나 팝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의 시드를 집어넣겠죠. 뭐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러면은 평소에 그 계좌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다가 그 계좌는 언제 쓰냐, 이렇게 장이 팍 부셔지고 팍 부셔지고 팍 부셔질 때, 장이 막 부셔지고 조정이 오고 막 박살이 나는 그 순간에 남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죽다가도 요런 사인이 있었고, 이렇게 죽다가도 요런 사인이 있죠. 그럼 요런 사인 다음에 며칠은 반등이 갑자기 나옵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 장이 반등이 나오려는 기미가 보일 때 대형주 위주로 아무거나 하나 잡는 겁니다, 그 시드로. 왜냐면은 보통 시장이 박살이 나고 조정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오르기만 하는 종목 없고 내리기만 하는 종목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튀어오르고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요 튀어오르는 게 시장이 박살나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부터 반등이 먼저 나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이. 그 다음에 그 대형주들의 수급이 꺾이면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들어간다. 오늘 그 전일 이런 거, 이런 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해갖고 한 1, 200 종목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5000원 요런 종목보다 막 몇만 원짜리 종목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훨씬.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요 정도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영상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힘든 조정장 한 파동 지나갔으니까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바짝 챙겨보도록 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시기를 어떤 그 사인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5일선 아예 위로 올라타는, 그러면은 이제 5일선 이탈하는 그 전까지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도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